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무역 전쟁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네. 뭐 표현들은 노딜, 시계 제로, 그 다음에 뭐 어느 언론사는 아수라장 이 표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웃을 때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예, 심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대로 한다면 약속을 파기하려고 한 중국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어렵네요. 어렵죠. 예. 예. 지난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 때문에 방송을 쉬고 나니까 지금 예. 2주 만에 뵈니까 난리가 났어요. 예, 시장은 지금 뒤집어졌고 예. 체크할 것 많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 때문일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안 일어나고 있을까? 그렇죠. 한번, 그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거 한 것 같아요. 저기 이번에 이 트위터를 보시면은 예. 이 트위터를 보시면은 확실히 중국이 막판에 장깨를 부리다가 혼난 것 같아요. 약간 하노이 회담 때 북한과 비슷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황이 있어요. 예. 요 아래쪽 트위터 보시면은 예. 기억해라, remember, they broke the deal이에요. 예? 그들이 깼다는 거죠. 예, 그들이 결국 협상을 깨고 우리하고 renegotiate 다시 재협상하려고 try 노력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딱히 반박을 안 뭐라고 했어요. 반박을 예.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트위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트위터 내용은 이거예요. 예. 그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 트위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수입하던 사람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들어라. 공산품을 관로 열고 아이디어 이건 이상인데 이상적이긴 한데 아니면은 buy from non-tariffed countries 관세 없는 나라에서 그냥 사오라는 거죠. 사오라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수십억 달러가 아니고 tens of billions니까 수백억 달러의 관세를 갖다가 이제 걷어들여 가지고 위에 트위트 내용은 그거죠. 혹시나 중국이 뭐 보복한답시고 미국산 뭐 콩이나 이런 것들 농산품을 갖다가 같이 때려버리면. 수입을 안 하거나 예. 그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 농민들이 어려울 텐데 그렇죠. 그 걷어들인 관세를 가지고 이 농산품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 starving people, 기아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디스트리뷰트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레이트 그리고 마가. 이걸 갖고 요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뭐 구글 이렇게 따지던데 이 마가는 예. 그 마가 이전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이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매번 어지간한 트위트 뒤에다가 무슨 낙관 찍듯이 찍는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는 섬찟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우리도 예외 아니거든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는 뭐 꼭 중국만 괴롭히는 것도 중국만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작년 5월 달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수입 자동차 예. 이 부분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무부가 한번 해갖고 상무부는 또 이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것도 했어요. 그러면 독일산이든 뭐 도요다건 우리 현대 기아차건 간에 그 안에 폭탄 싣고 가나요? 아닌데. 왜 국가 안보가 위협이? 자, 이걸 갖다가 어쨌거나 기한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쵸. 관세를 부과하든지 말든지. 지금 시한이 끝까지 왔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 보면 그거 한 데다가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무기력하게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스테이트 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중국의 관영 언론이죠. 결국 미국 갖다가 비난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데 베이징의 반응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류허 부총리가 이거는 지난 9일 날 이제 미국에 도착해 갖고 하는 모습인데 얼굴이 거칠하네요. 거칠한데. 안 좋겠죠, 뭐. 네. 네. 그리고 이제 귀국길에 끝나고 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협상 아주 건설적이었다. 문희신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유호 예. 장관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그냥 외교적인 언사죠. 예. 실상이 자국 기자들한테 했는 얘기 이거예요. 협상이 타결되려면 첫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모든 관세를 갖다가 적극 철회해라. 그다음에 중국에 요구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 요구, 즉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연간 한 5천억 달러 이상 사는데 그만큼 중국도 사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실제 수요에 부합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살 게 있든지 살만한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쓸데없이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세 번째 요구에서 막힌 것 같아요. 이 합의 문구는 양국 주권과 존엄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은 이 정도면은 트럼프 아마 저 부분일 거예요. 세 번째 합의 문구에서 틀어졌다는 게 그쵸. 지금까지 대체적인 그 견해인데. 견해죠. 결국 법으로 확실하게 해라 하는 미국 요구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이래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래서 이제 판이 깨졌는데 양국 주권과 존엄성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결국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양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진핑 주석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런저런 외신 보도에도 나왔죠. 막판에 틀어진 게 시 주석이 내가 책임질게 하지 마 이래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지금 이쯤 되면 이제 그거 한 거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과연 이럴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그겁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나 학계에서는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막 때리고 무슨 뭐 미국에서 다시 다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새롭게 예. 제조업을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경제학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비교 우위 논리에도 안 맞고 그 미국 그 비싼 데서 그러면 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데. 예, 거기서 지금 중국산 무슨 뭐 완구 뭐 기저귀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학계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재밌는 거는 미국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크게 트집 잡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면 이거는 미국의 큰 그림입니다. 미국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하나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과연 중국만으로 그칠까 하는 그쵸. 부분이죠. 아까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데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죠. 하나하나 지금 이제 뭐 일본이나 EU나 우리나라에도 압박이 예.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끝나면 어디론가 칼이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보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남았고 뭐 지금 타결이 안 되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 규모가 이번에는 지난번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10%에 25%로 올라갔고 완전히 이제 자존심 싸움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뭐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또는 뭐 여러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만 예. 이거는 그야말로 어림짐작이죠. 그렇죠. 이걸 산술적인 갖다 그냥 이렇게 이걸 해보는 갖다 거죠. 어떻게 예.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단순한 그거보다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봐줄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왜 이런 와중에 남중국 해에서는 미국 단독이 아니라 일본, 필리핀, 뭐 태국, 인도까지 포함됐던가요? 예. 그 다국적 함선들이 남중국 해에서 중국 바로 앞마당에서 그렇게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게 지금 아마 그거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은 이렇게 해서 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예, 표 계산을 하는데 주식 빠질 거는 뻔하게 알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일 때 주식 좀 빠지는 거. 주식 좀 빠져서 이렇게 잃게 되는 표심 대비 자기가 이렇게 중국을 갖다가 강하게 몰아세워서 얻게 되는 표심. 아마 계산상 득이 실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내가 언제든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조금만 덜 세게 나가면은 주식시장 시장은 올라오니까요. 금방 회복될 거야라고 또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건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기에는 우선 이렇습니다. 이거 좀 이쪽 순서를 바꿔서 이거부터 보시죠. 예.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S&P 500 지수 일간 차트지만 예.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합니다만 큰 흐름에서 이건 더블 탈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죠? 여기서 이중천장 만들고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또 확산형 패턴입니다.
약간 고점은 살무시 올라가고 저점은 이렇게 내려가서 메가폰 탑이라고 그러죠. 예.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메가폰 탑이라고 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상승 랠리 끝에 저런 식으로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저런 패턴이 나오고 나면은 저도 몇 번 이렇게 시장에서 경험을 하고 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만 저런 거 나오고 나면 장이 부러져요. 음. 이런 와중에 이건 S&P 500 주간인데요. 이런 와중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다가 관세 부과하던 거 다 없애고 우리 그냥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낼래? 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굴욕적으로 미국에 항복하는 듯한 그쪽을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렵듯이 그렇죠. 이러다가 그러면 갑자기 그런 식으로 유화적으로 돈다는 것도 그것도 미국이 웃기는 거예요. 미국 입장도 웃겨지는 거죠. 이제는. 미국 입장도 예. 웃기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하노이 내지는 북한 문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막 쏘아 올려도 미국도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큰 반응이 없어요. 반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화하려고 하죠. 그 파장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였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 언론 내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야? 달라진 게 뭐야? 그쵸.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몰아세워 가지고 미국도 중국도 이 장기판에서 말하는 외통수 예. 어디 물러날 데가 없는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나스닥도 지금 안 좋아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예. 이 또한 더블탑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레벨이 8천 근방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또 피보나치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장난치다가 정말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일단 뭐 궁금한 게 나머지 다 차치하고 본질적 배경이 재선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예. 이 트위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어제 올렸던 몇 시간 전에 올렸던 게 이거죠. 중국은 지금 드리밍 꿈꾸고 있기를 슬리피 조 바이든. 자, 이 양반의 또 특기가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앞에다가 그 아주 안 좋은 별명 날. 내지는 그 힐러리를 보고 항상 사기꾼 힐러리 했듯이 예. 조 바이든 앞에는 슬리피, 이 졸리는 하품나는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2020년 거기서 선출되기를 꿈꾸고 있나 본데 그러고 나서 they love ripping off America. 미국을 갖다 뺏겨 먹는 걸 갖다가 사랑하고 있다 중국을. 그리고 5월 11일 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5월 11일 날 문제는 지금 중국 이런 표현들을 보고 중국의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갖다가 감수하고도 미국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제가 봐서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표현 보세요. 나는 중국이 내가 생각하는데 중국은 어떻게 느끼나 하면 they were being beaten so badly. 완전 떡실신하도록 맞았다. 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말이야.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 내가 된다는 거지. 이런 얘기고 다음번 선거에 되면은 그때는 세컨드 텀 두 번째 임기 때는 더 세게 몰아붙일 거니까 그래서 would be wise for them to act now. 지금 잘해라. 협상하고 지금 잘해라. 이거는 거의 뭐 우리 그거 아니에요? 범죄도시나 신세계급 아닙니까? 이건 양아치급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무슨 뭐 그러니 이런 식으로까지 가니까 결국 이제 조 바이든하고 붙는 겁니다. 조 바이든하고 붙을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출마 선언할 때 미국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 스테이크. 그리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 그리고 everything that has made America. 미국을 만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나온다 이래 나오니까 지금 이제 들러붙고 있죠. 어쨌거나 뭐 굉장히 미투에 약한 두 사람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잘 두고 붙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또 이제 중국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환율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긴 네. 했는데 지금 이 시각 환율을 보니까 지금 1184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7원 70전 올라갔는데 네. 12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1100과 1140의 박스권이 열렸으면 1140에서 80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예. 지난번 연휴 이전만 하더라도 1180원 정도 가면 좀 막히지 않겠어? 라고 맞아요. 했던 게 지금 멈추질 않습니다.
외환 당국도 약간은 시장에 워닝을 보내고 있고 실제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멈추질 않아요. 예. 우선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원화 약세 쪽, 달러 강세 쪽으로 강한데 우선 위안이 이런 식으로 뛰기 시작하면 방법 없습니다. 달러 위안 한번 보시죠. 달러 위안 환율이 지금 일간 차트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예. 중국 인민은행도 고시 환율을 갖다가 내놓는데 시장에서의 달러 시세를 반영한 것보다 조금 더 위안을 약하게 은근히 이것도 일종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약간 예. 도발하는 거예요. 환율을 가지고 위안화 약세를 가지고 관세 효과를 갖다 희석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갑니다. 이 부분 이 1,080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레벨을 뚫고 왔던 이 갭처럼 이 갭은 주가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모든 차트상으로 갭은 한 1, 2주 내에 금방 채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따라서 이번 이 1140, 50원 구간에서의 이 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이게 컸었는데 그쵸.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 갭이 적어도 내년 다음 달 말 G20을 갖다가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그때쯤에 가고도 이 갭이 안 채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하자면 이 환율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 환율이 될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때처럼 우리 서울 외환시장이 극도로 팔자에 쏠려있던 그 후유증이었던 이 환율도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이 선까지는 염두에 두시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1,200원은 가시권이라고 보여집니다. 1,200원대까지 도달은 할 수 있는데 건드리고 물러설라는지 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결국 1,200원대 안착하려는지 1,200원대 안착이란 얘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버슈팅 혹시나 뭐 역의 세력이 됐건 국제 환투기 세력이 됐건 한국을 상대로 조금 이번에 한번 재미 좀 보려고. 재미 좀 봐 예. 하는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는 이거는 그런 게임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사달이 난 거예요. 네. 그때 1,200원 정도에서 안정이 좀 되느냐를 이제 네.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가상화폐랑 뭐 시장이랑 같이 한번 엮어서 여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불마켓에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가상화폐가 올라가고 뭐 우선주가 가고 그러면 시장은 참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예. 블룸버그 기사에 차트까지도 나오고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이 7,000불도 넘어섰다. 자, 이 전반적인 크립토 커런시 쪽에서 랠리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보시죠.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사람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움직였고 암호화폐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부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또 움직였다고 생각하시죠. 위안 갖고 뭘 하기에는 자꾸 불안하니까 위안 들고 있기는 불안하니까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돈 좀 있는 사람 저쪽에 달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찝찝하니까 화폐 개혁 얘기가 갖고 나오니까 오늘 또 국회에서 그 얘기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도곡동에 금매물이 팔렸는지도 모르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증시에 그리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자산 시장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럼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2주 전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는데 2주 전에는 이제 조금씩 조심하자 했는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 왔잖아요. 예. 이번 주는 어떤 코멘트로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섣부른 저가 매수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이른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크죠. 지금 미국도 중국도 지난 며칠 동안 이 정도면 됐을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등 시도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도 뭐 지수 선물 흐름 봐서는 오늘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고 지금 여기서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끊고 나와야 되느냐 마냐가 한번 고민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